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지만 작년 이맘때 제 진료실을 찾아주셨던 72살 환자분과 그 아드님의 일은 지금도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날 아드님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 문을 들어설 때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보너스를 받았다며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아버지께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종합 검진을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난 건강하니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아들의 깊은 효심에 못 이겨 못내 밝은 표정으로 검사실로 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몇 시간 뒤 아버지는 스스로 걷지 못하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더 오래 살려고 아들이 정성껏 마련한 그 효도 검진이 오히려 아버지의 소중한 신장을 망가뜨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칼날이 된 것입니다. 믿기시나요? 현대의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정밀한 기계와 비싼 검사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경고하고자 하는 현대화의 덫입니다. 70대가 넘으신 분들의 몸은 젊은이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70살의 몸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아주 섬세하고 낡은 비단옷과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가벼운 약물이나 검사 과정이 이미 노화로 인해 지쳐있는 70살의 신장에는 감당할 수 없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그 밝았던 미소는 순식간에 공포와 자책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괜히 검사를 받게 해서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은 건 아닐까요? 라며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검사가 많을수록 기계가 화려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검진센터에서 권하는 고가, 패키지를 선택하시지만 그 안에는 70대 어르신들께는 전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검사들이 무수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검사는 실제로 저를 포함한 많은 의사들이 70살이 넘으면 본인은 절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여기저기 과도하게 검사하다 보면 오히려 이상한 소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추가 검사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몸을 망치게 됩니다. 이것을 의료계에서는 검사의 캐스케이드 효과라고 부르는데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비싼 종합검진 패키지가 70대 어르신들의 신장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의사들이 자신의 소중한 가족에게는 절대 권하지 않는 위험한 검사 5가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 신장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안 검사 방법들을 제안해 드립니다. 네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신장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습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과 부모님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살 환자분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부모님께 비슷한 검진을 해드렸는데 혹은 나도 조만간 그런 검사를 받으려고 계획했는데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비싼 기계와 복잡한 검사가 우리를 무조건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급격히 발전하던 시기를 통과해 오신 분들입니다. 무엇이든 최신식 기계가 들어오고 눈부신 기술이 도입되면 삶이 나아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며 살아오셨지요. 그러다 보니 의료 현장에서도 최첨단이라는 단어가 붙거나 비싼 장비가 동원되면 그것이 곧 최선의 예방이라고 굳게 믿는 경향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학의 세계는 공장의 기계 공정과 전혀 다릅니다. 특히나 신장이라는 장기는 기계로 찍어내듯 진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 결과지에 적힌 숫자가 정상 범위 안에만 있으면 내 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은 수치상으로는 지극히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장의 여과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소리 없이 망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 기능이 소실되어도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계의 정밀함에만 의존하며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계 부적주의 혹은 기술 만능주의가 부르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장기입니다. 젊었을 때의 신장은 강한 수압을 견디는 튼튼한 정수기 필터 같지만 70살이 넘은 신장은 오랜 세월 사용해서 결이 삭아버린 얇은 거즈 종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정밀검사라는 명목으로 강력한 약물을 주입하거나 무리한 자극을 주는 것은 낡은 종이에 고압호스로 물을 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계가 정밀할수록 우리 몸에는 더 강한 자극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병원에서는 이 장비가 최신형이다라며 홍보하지만 그 장비가 70살 어르신의 지친 신장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지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제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제가 더 정확하고 진실된 건강 정보를 나누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건강은 비싼 결제 영수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받는 종합검진 패키지에는 보통 수십 가지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진센터 입장에서는 항목이 많을수록 유리하겠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무런 통증이나 이상 징후가 없는데도 전신을 샅샅이 뒤지는 검사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특히 혈액 검사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과신도 위험합니다. 신장 수치는 전날의 컨디션에 따라 얼마든지 정상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은 고령층에게는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과잉 진단은 결국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지고 이는 곧 신장의 급격한 쇠퇴를 부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의사들이 왜 특정 검사들을 그토록 경계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사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신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위치한 누리내과 신장센터 및 인공신장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그들의 아픔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기계 만능주의의 함정과 그로 인해 상처받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께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사로서 느끼는 깊은 책임감 때문입니다. 신장내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대학병원과 전문 클리닉을 거치며 정말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병을 고치러 오신 분들이
오히려 무리한 검사로 인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망가져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저 역시 의사가 되기 전에는 최신 장비가 갖춰진 큰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다 받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실은 70대 어르신들께는 검사의 양보다 검사의 안전이 수만 배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저는 매일 아침 인공신장실을 돌며 투석기에 몸을 의지한 채 힘겨운 시간을 견디시는 분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분들 중 일부는 평소에 아주 건강하셨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약물 주입이나 무리한 조영제 검사로 인해 신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무거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그 검사가 그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받아야만 했던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의사들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병원의 수익이나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누리내과에 이름을 걸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주시는 모든 7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 저는 결코 불필요한 고가 패키지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검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께 이 검사는 지금 신장에 너무 큰 부담이 되니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부모님이 70살이 넘으셨을 때 병원에서 권하는 일반적인 종합검진 항목 중 상당수를 삭제하고 꼭 필요한 혈액검사와 초음파 정도로만 축소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화된 신장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가 생각보다 낮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화학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70년 넘게 가동되었다면 이제는 부품 하나하나가 낡고 예민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히 검사를 받지 말라고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전문가의 눈으로 검사의 득과 실을 정확히 따져서 무엇이 진짜 여러분을 위한 길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서울의 중심에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며 매일같이 목격하는 그 치열한 생존의 현장 속에서 얻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 전에 잠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제가 병원 마케팅의 압박 속에서도 소신 있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진정한 의료는 화려한 인테리어나 비싼 장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내 부모님처럼 아끼는 마음과 정확한 판단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그토록 특정 검사들을 경계하라고 신신당부하는지 그 구체적인 5가지 검사 리스트를 하나씩 파헤쳐 볼 준비가 되셨나요?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이 제 모든 경력을 걸고 여러분께만 들려드리는 이 비밀스러운 조언들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제가 전문의로서 가졌던 고뇌와 책임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검사 중 하나인 대장 내시경에 얽힌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 제 진료실을 찾았던 72세 남자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 산행도 즐기시고 식사도 잘하셔서 주변에서 청년 같다는 소리를 듣던 분이셨지요. 그런데 아드님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예약해준 전신 종합 검진 패키지에 대장 내시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검사 당일이 아니라 검사 전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0대 어르신들께 대장 내시경을 위해 먹는 강한 세정제는 마치 몸속의 모든 수분을 쥐어짜내는 폭풍과도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장을 비우기 위해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극심한 탈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수분이 조금 빠져나가도 금방 회복되지만 70살이 넘은 분들의 신장은 탈수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밤새 계속된 설사로 인해 몸 안에 전해질 균형이 무너졌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그저 검사 전이라
기운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꾹 참으셨지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분의 신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시경관이 몸속으로 들어갔고 설상가상으로 검사 도중 약해진 대장벽에 구멍이 뚫리는 장천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멍이 뚫리는 순간 대장 안에 오염물질이 복강 내로 퍼졌고 몸은 급격한 폐혈증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응급수술이 진행되었지만 이미 탈수로 지칠 대로 지친 신장은 이 거대한 충격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면서 신장 세포들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급성 신부전이라는 무서운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장천공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정작 신장이 기능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아드님은 수술실 밖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책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런 검사를 받으라고 했을까 하며 가슴을 치셨지요. 이 환자분은 결국 중환자실에서 한 달 넘게 투석기에 몸을 맡긴 채 사투를 벌이셔야 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하수 처리장인데 이 처리장이 무너지니 온몸에 독소가 쌓여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전신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대장 내시경 자체가 나쁜 검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70살이 넘으신 분들께는 검사 준비 과정부터가 신장에 엄청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장을 비우는 약은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급격한 수분 손실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막아버립니다. 대장에 암이 있는지 보려다가 정작 생명 유지의 핵심인 신장을 잃게 되는 소탐대실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검진센터에서는 대장 내시경의 장점만 부각할 뿐 그 이면에 숨겨진 고령층의 신장 손상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고 배변 습관에도 변화가 없는데 단지 종합검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70대 어르신이 이토록 위험한 과정을 견뎌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대장 내시경은 보통 5년에서 10년 주기를 권장하며 75세 혹은 80세가 넘어가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하여 권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은 분들이라면 대장 내시경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망가진 신장은 재생되지 않기에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또 다른 주범인 조영제 검사에 대해 아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지식들을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앞서 대장 내시경 전날의 탈수와 장천공이 70대 어르신의 신장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리 없이 신장을 파괴하는 더 무서운 복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CT 검사나 MRI 검사 때 사용하는 조영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서울 누리내과 신장센터에서 직접 경험했던 75세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가벼운 혈압 조절 약만 드실 정도로 아주 정정하셨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분들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예약해 드렸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온몸의 혈관을 구석구석 살필 수 있다는 조영제 CT 검사가 포함되어 있었지요. 조영제라는 것은 영상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 혈관에 넣는 특수 약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영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오직 신장을 통해서만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신장은 정수기 필터가 새 것이라 이 조영제를 금방 걸러내지만 70살이 넘은 할머니의 신장은 이미 75년이라는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낡은 필터와 같았습니다. 조영제가 혈관을 타고 신장에 도착하는 순간 예민해진 신장 혈관들은 깜짝 놀라
오므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장으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분이 차단되고 신장 세포들은 하나둘 숨이 막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조영제 유발 급성 신손상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환자분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는 검사를 무사히 마치고 자녀들과 웃으며 맛있는 점심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신장 안에서는 소리 없는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검사 후 이틀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의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고 얼굴과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자녀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할머니의 신장 수치는 이미 정상보다 5배나 치솟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정상이라고 믿었던 할머니의 신장이 단 한 번의 조영제 주입으로 완전히 멈춰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날 자녀분들의 절망 섞인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어머니 건강 챙겨드리려던 그 착한 마음이 오히려 어머니를 평생 투석기에 의지해야 하는 환자로 만들어버렸다는 자책감에 아드님은 제 진료실 밖에서 한참을 통곡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단지 건강검진 항목에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혈관을 깨끗하게 보고 싶다는 호기심만으로 이른데 어르신께 조영제를 주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제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병원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환자분들의 신장을 지키기 위한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아주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한국 사람들이 건강을 기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 건행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세요. 건행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건행이라는 두 글자를 보며 저 남현지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결국 할머니는 급하게 투석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던 투석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조영제에 의해 한 번 죽어버린 신장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기적을 바라야 할 정도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병원 검진센터에서는 최첨단 CT 장비로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만 강조하지 그 검사 때문에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아주 작은 글씨로 적어두거나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평소에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조영제 검사를 받는 것은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70살이 넘으면 신장의 예비 능력이 바닥나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충격만으로도 벼랑 끝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화려한 기계가 보여주는 선명한 사진 한 장을 위해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안전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의사들이 자신의 가족에게는 절대로 시키지 않는 구체적인 5가지 공포의 검사 리스트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조영제 CT 검사와 대장 내시경의 위험성에 대해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 남현진 전문의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설마 검사 하나로 그렇게까지 되겠어라고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70살이 넘은 우리의 몸은 단 한 번의 무리한 자극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자신의 부모님께는 절대 권하지 않는, 하지만 종합검진 패키지에는 버젓이 포함되어 있는 5가지 위험한 검사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목록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검진을 예약할 때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돈을 내면 병원이 알아서 내 몸을 지켜줄 것이라 믿지만 사실 검진센터는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공장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70살인지 혹은 젊은이의 것인지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정해진 순서대로 기계를 돌릴 뿐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강조했던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입니다. CT 자체는 훌륭한 진단 도구이지만 70대 어르신들께 조영제 주입은 신장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와 같습니다. 신장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노화된 신장은 조영제의 독성을 배출할 힘이 부족합니다. 조영제는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수축시키고 독성 물질을 남겨 신장 세포를 질식시킵니다. 만약 꼭 CT를 찍어야 한다면 조영제 없이 찍는 방법을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암을 찾으려다 신장을 잃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검사 자체의 물리적 위험보다 전날 장을 비우기 위해 마시는 강한 세정제가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약이 됩니다. 급격한 설사는 몸속 수분을 앗아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결국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 급성 신부전을 일으킵니다. 75세가 넘으셨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대변 잠열 검사 같은 훨씬 안전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을 비우는 약이 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70살의 신장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펫CT 검사입니다. 이것은 전신의 암을 초기에 발견한다는 명목으로 고가의 프리미엄 검진 패키지에 단골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펫CT는 일반적인 CT보다 훨씬 엄청난 양의 방사선 피폭을 동반합니다. 70살 어르신이 굳이 증상도 없는데 전신에 강력한 방사선을 쏘아가며 암을 찾는 것은 오히려 잠자고 있던 비정상 세포를 자극하거나 신체 전체의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득보다 실이 수십 배는 더 큰 검사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 내시경을 위한 과도한 마취 유도제입니다. 수면 유도제는 호흡을 억제하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됩니다. 잠깐의 수면 시간 동안 신장은 산소 부족으로 허덕이게 됩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은 마취에서 깨어난 뒤에도 인지 기능이 저하되거나 신장 수치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급적 비수면으로 진행하시거나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마취제 양을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강제로 심박수를 올리며 심장 상태를 체크하는 검사인데 70살이 넘은 어르신들께는 심장마비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심장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혈류 불균형을 일으켜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심장이 걱정된다면 운동부와 검사 대신 심장 초음파 같은 훨씬 안전하고 정적인 검사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병원에서는 이 검사들이 이미 결제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으니 그냥 다 받으라고 권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과 심장은 병원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5가지 검사 리스트를 반드시 가슴에 새기시고 무조건 비싸고 복잡한 검사가 좋다는 고정관념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신장은 침묵하며 견디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아주 예민한 장기입니다. 그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거절과 선택입니다. 의사가 권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묻고 따져야 합니다. 검진은 예방을 위한 것이지 몸을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검진 영수증을 보고 효도했다고 안심하시지만 사실은 그 영수증이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투석기에 의지하게 만드는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혜로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의 화려한 인테리어와
수억 원짜리 기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기계들은 여러분의 연약해진 신장세포 하나하나를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지식만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이런 검사들이 연쇄적으로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 과학적인 원인인 캐스케이드 효과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검사 리스트를 보면서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검사 하나 잘못 받는다고 어떻게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의학계에는 의료의 캐스케이드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캐스케이드는 작은 폭포가 연달아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하나의 작은 검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한 검사와 시술이 이어지면서 결국 환자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연쇄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른데 어르신들께 이 효과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맨 앞에 도미노 하나를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마지막에는 신장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뿌리째 뽑혀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 몸의 신장을 하수 처리장이나 집안의 문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독소를 걸러내는 유일한 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70살이 넘은 신장은 이 처리 시설의 부품들이 이미 70년 넘게 가동되어 아주 낡고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종합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기계를 돌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CT 검사에서 아주 작은 결절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T 검사에서 발견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시스템은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조영제를 넣고 재검사를 하거나 조직 검사를 권유합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적인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조영제가 몸속에 들어오면 낡은 신장 하수 처리장은 과부하가 걸려 가동을 멈춥니다. 문을 고치려고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문을 뜯어내다가 지붕까지 무너뜨리는 격이지요. 신장이 멈추면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혈압이 너를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다시 혈압을 잡기 위해 강한 약물을 처방합니다. 이 약물은 다시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국 환자는 스스로 해독할 능력을 상실한 채 중환자실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경계하는 검사의 함정입니다. 이른 데의 신장은 한번 가동이 중단되면 다시 시동을 걸기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제가의 닦은 일은 더욱 무서운 것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공포입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환자와 보호자는 불안감에 휩싸여 의사가 권하는 더 위험한 검사들을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장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는데도 몸을 더 샅샅이 뒤지는 검사가 반복되면서 결국 신장세포는 완전히 괴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이 단 한 장의 건강검진 예약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른 데의 신장은 아주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위에서 기계적인 검사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울 누리내과 신장센터에서 매일 목격하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대부분 이런 연쇄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신 어르신이 과도한 검사 이후에 누워서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동료 의사들에게도 강조합니다. 70살이 넘은 환자에게는 무엇을 더 해줄까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과잉 진단이 부르는 과잉 치료는 결국 신장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탕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비싼 검사가 정답이 아니라 내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자극으로 최대의 정보를 얻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장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내 몸 상태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70대 어르신들께 위험할 수 있는 검사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마음 한편으로는 그러면 도대체 몸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라는 말인가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남현진 전문의가 제 부모님께 직접 해드리는 방식이자 서울 누리내과 신장센터에서 권장하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검사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은 양의 체혈과 소변만으로도 신장의 상태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검사 결과지에서 꼭 확인해야 할 지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인데 신장이 이를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은 우리 신장의 공장이 현재 몇 퍼센트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지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숫자입니다. 이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굳이 조영제를 사용하는 위험한 CT 검사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피 한 방울에 담긴 정보가 수백만 원짜리 기계보다 여러분의 신장을 더 잘 대변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제가 적극 추천하는 검사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복부 초음파나 신장 초음파, 그리고 심장 초음파는 방사선 피폭도 없고 조영제라는 독성 물질을 주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초음파 기계를 통해 신장의 크기가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혹은 결석이나 물혹이 생기지는 않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초음파는 운동 부하 검사보다 훨씬 안전하게 심장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70살이 넘으신 분들께 초음파는 그야말로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친구와 같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꼼꼼하게 살피는 초음파 한 번이 무리한 정밀 검사보다 수천 배는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소변 검사를 통한 단백뇨 확인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일거나 색이 탁해진다면 그것은 신장 필터에 구멍이 뚫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고 간단한 검사지만 신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이보다 강력한 도구는 없습니다. 소변 검사 전날에는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가장 깨끗한 상태의 소변을 받아내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얻는 비결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검사 하나가 여러분의 투석을 10년, 20년 늦출 수 있는 기적의 지표가 됩니다. 네 번째는 혈압과 혈당의 일상적인 체크입니다. 병원에서 한 번 재는 혈압보다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측정하는 기록이 신장 내과 의사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보가 됩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의 미세한 모세혈관을 터뜨리는 압력솥과 같습니다. 집에서 편안한 상태로 측정한 혈압이 안정적이라면 신장은 큰 무리 없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록은 그 어떤 최첨단 CT 사진보다 더 정확한 신장의 건강 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조영제 없이 진행하는 이 간단한 사진 한 장으로도 심장이 부어 있지는 않은지 혹은 폐에 물이 차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몸이 붓는 것인데 엑스레이는 이를 아주 빠르고 안전하게 포착해냅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신장의 위기 신호를 읽어낼 수 있는 아주 고마운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와의 심도 있는 상담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검사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검진센터에서 정해준 항목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와 마주 앉아 제 신장 상태가 이러한데 이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명한 환자가 자신의 신장을 지킵니다. 저는 누리내과를 찾아오시는 어르신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비싼 패키지 대신 이 기초검사들을 5개월이나 6개월마다 꾸준히 받는 것이 100만 원짜리 CT 한 번 찍는 것보다
생명을 지키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말입니다. 검진의 목적은 병을 억지로 찾아내어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평화로운 상태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70년 넘게 고생해 왔습니다. 이제는 무리하게 채찍질하며 검사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보살피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안전한 팍도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공장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약물들과 잘못된 효도 문화가 신장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전한 검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행하는 습관들과 잘못된 효도 문화가 어떻게 신장을 위협하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서울 누리내과 신장센터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목격합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 건강을 생각해서 비싼 홍삼이나 이름 모를 한약재,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건강 보조식품들을 한 보따리씩 선물하곤 하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70살이 넘은 부모님의 신장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장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화학물질과 약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곳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성분들을 쉽게 해독하지만 이미 노화된 신장에는 엄청난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통증이 있을 때 무심코 드시는 진통제입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약국에서 쉽게 사드시는 소염 진통제는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이른데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시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이 망가져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분들이 사들인 보약과 약국에서 사드신 진통제가 합쳐지면 신장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진정한 효도는 몸에 좋다는 것을 자꾸 더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장에 해가 되는 것을 덜어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효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싼 종합 검진 예약권을 쥐어드리고 수백만 원짜리 보약을 사드리는 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다르지는 않은지,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발이 붓지는 않는지, 그리고 평소에 물을 충분히 드시고 계시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야말로 신장을 지키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동네 공원을 가볍게 산책하고 싱겁게 차려진 식단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그 어떤 최첨단 의료 장비보다 부모님의 생명을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가실 때 자녀분들이 반드시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은 의사 앞에서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말씀하지 못하시거나 병원에서 권하는 무리한 검사들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녀분들이 옆에서 우리 아버님 신장 수치가 이런데 이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라고 한마디만 물어봐 주셔도 앞서 말씀드린 비극적인 연쇄 반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은 결국 지식과 관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신장은 지난 70년 넘는 세월 동안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느라 이미 낡을 대로 낡아 있습니다. 그 낡은 필터를 억지로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강력한 세정제를 붓거나 무리한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저 고생했다고 다독여주며 남은 여생 동안 평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병원비 결제 영수증의 액수가 효도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신장 수치를 기억하고 그분들의 일상을 보듬어주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의 중심에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며 매일같이 느끼는 절실한 마음입니다. 한 번 망가진 신장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부모님의 노후를 투석기 앞이 아닌 따뜻한 안방에서 보낼 수 있게 만듭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총정리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따뜻한 축복의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시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저 남현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들려드렸던 72살 환자분의 가슴 아픈 사연부터 시작해서 소리 없이 신장을 파괴하는 5가지 검사들의 실체, 그리고 신장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서울누리내과 신장센터에서 매일같이 환자분들을 만나며 느끼는 가장 큰 진실은 하나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병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훈장이자 숭고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70살의 신장이 20대의 신장처럼 팔팔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리입니다. 자동차도 70년을 타면 부품이 낡고 소리가 나기 마련인데 우리 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소중한 몸을 최첨단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기계 속에 밀어 넣으며 채찍질해 왔을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꼭 얻어가셨으면 하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내 몸을 향한 따뜻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기계의 눈으로 내 몸을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만큼 약해진 내 장기들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4가지의 핵심적인 지혜를 배웠습니다. 첫째, 비싼 종합검진 패키지가 결코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검사가 신장을 멈추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조영제나 무리한 내시경처럼 신장에 테러를 가하는 검사들을 현명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셋째, 혈액검사와 초음파 같은 기초적이고 안전한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안녕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효도는 몸에 좋은 것을 자꾸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환경을 빼주는 세심한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병원의 화려한 홍보 문구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가실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떠올리며 의사와 당당하게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투석기가 아닌 평온한 일상 속에서 보내게 해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비싼 결제 영수증보다 부모님의 신장 수치 하나를 더 정확히 알고 있는 자녀가 되십시오. 저의 이 진심 어린 조언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는 제가 병원 마케팅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오직 환자분들의 생명만을 생각하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배운 이 귀한 지식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신장을 지켜줄 때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검사 때문에 병을 얻는 비극이 없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70살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평온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장이 조금 지쳐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생했다고, 여기까지 잘 버텨주어서 고맙다고 여러분의 옆구리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무리한 검사로 몸을 괴롭히기보다는 맑은 물 한 잔과 평화로운 산책으로 신장의 휴식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몸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곳 서울 누리내과에서 여러분의 신장 파수꾼이 되어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신장의 평화와 삶의 안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